네, 남의 위법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항목만 해도 1,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포상금을 노리고 제보하는 이른바 포상금 파파라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김기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신고포상금 제도가 취지는 좋지만 이게 정말로 실현이 되는 과정에서 문제점도 꽤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 제도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5년 간첩신고전화 113이 이 제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첩신고제도는 1981년부터 3천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해 95년에는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후 2009년 신고번호를 111로 바꾼 뒤 포상금도 5억 원으로 인상됐는데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실생활에 적용된 것은 쓰레기 무단투기 포상금제가 시작된 1990년대 후반부터였습니다. 신고포상금 항목만 1,100여 개, 지급 금액만 200억대, 신고포상금 제도의 명암을 취재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현장을 잡아내는 이른바 스파라치.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주는 업소를 단속하는 이른바 봉파라치. 음식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식당을 신고하는 이른바 식파라치. 모두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타간 신고자들이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신고 포상금 파파라치 30대 남성 고모 씨는 요즘 학원 불법 영업과 불법 과외 현장을 신고하는 파파라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가오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불법 과외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거지. 학부모를 가정해 학원 관계자와 상담을 하면서 위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답을 이끌어냅니다. 금액은요? 수리 하나 했을 경우에 2번 정도 이렇게 하면 저희가 60만 원 받거든요. 이렇게 불법 현장을 촬영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익 고액이 500만 원입니다. 고액 가해가 잡혔을 때는요. 예, 취익 고거예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가 처음 신고 포상금 파파라치 활동을 시작한 건 7년 전부터였습니다. 파파라치라고 자동차 선 위반 사진만 찍으면 됐어요. 그때 그게 계기가 됐던 거예요. 중앙선 침범.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이후 각종 신고 포상금 제도를 섭렵하며 전문 신고꾼으로 전업했는데요. 이것도 때가 있어요. 봄에 하는 게 많이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선거철이면 또 선거법 위반이라. 지금 시기는 불법 고액 과외. 방학 때는 탈세, 병원, 성형외과, 그쵸? 탈세 같은 거. 결혼 시절이면 가구점 탈세. 포상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그만의 방법도 생겼습니다. 333 방법을 지키면 포상금이 다 나와요. 상대방 대화하는 얼굴 3초는 나와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불법 잡는 거 3초. 이취 3초. 3초만 어기지 않으면 포상금은 다 나와요. 고 씨가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적게는 한 건당 2, 3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1년에 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제일 크게 한 거는 1,100만 원 탈세, 이미테이션 짝퉁 때문에 1,100만 원 내가 받아본 적은 있어요. 1,00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처럼 신고 포상금으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학원도 상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전화를 못 받을 정도로 남자, 여자, 성인 20대부터 70대까지 교육 받는 사람들이 천차만입니다. 다행이에요. 취재진이 학원을 방문한 날 역시 교육이 한창이었습니다. 불법 현장을 포착해내는 방법을 알려준 뒤 현장 실습까지 이뤄집니다. 비교적 간단한 편에 속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바로 일회용 봉투를 공짜로 지급하는 것을 적발하는 봉파라치입니다. 수강생들은 단순한 수입을 넘어 준법 정신 고양이라는 명분도 있다고 어떻게 보면 얘기합니다. 일석이조잖아요. 나라에 대한 단속도, 불법 단속도 할 겸 돈도 벌고. 90년대까지는 27개에 불과했던 신고 포상제. 1999년 일간지마다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제 시행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2000년대 들어서 신고 포상제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1년 1000개를 돌파한 신고 포상제는 현재 1100개가 넘는 항목에 포상금 규모만 2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는 부분에서는 불법 행위가 많이 근절되었기 때문에
현재 약 1000여 가지의 포상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엔 탈세 제보 포상금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인상됐고 주가 조작 20억 원, 담합 30억 원 등 포상금이 로또 복권 당첨금 수준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포상금 때문에 부작용까지 생겨나고 있는데요. 지난달 28일 새벽 안동시청 주차장에 한 남성이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나 처음에 술 먹고 정말로 문제 알았어요. 술을 먹고 이제 다시 나왔거든요. 이렇게 농담이 이렇게. 숨진 남성은 64살의 김모 씨. 지난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청에 신고 포상금을 달라고 요청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신고 포상금이 나온지 알고 있었는데 그건 내가 나중에 왔다고 그랬다 하던가. 김 씨는 한승려가 안동시로부터 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받아 전시관을 세운 다음 임의로 이를 매각한 사실을 시에 신고한 뒤 포상금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포상금을 받지 못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동시는 포상금을 줄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포상금에 관한 제도가 자꾸 생기고 하니까 본인은 받을 수 있다고 좀 판단한 것 같고요. 저희들은 아직 그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돌아가셨죠. 또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원래의 목적인 불법과 비리 척결보다는 개인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 한 약사는 자신을 2번이나 몰래 촬영한 신고꾼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습니다. 한 약국당 1000만 원의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그 50%는 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약사들이 당연히 응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 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2인조 신고꾼들은 약국 7곳으로부터 2,700만 원을 뜯었다가 구속됐는데요.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에는 다른 지방까지 무대를 옮겨 고발을 이어갔습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시행에 따른 명함이 엇갈리다 보니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현실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총량제라든지 임무제도들을 통해서 지자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평가를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공권력이 감시할 수 없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대한 해법이라는 긍정론과 국민 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부정론이 맞서는 가운데 신고 포상금 제도의 항목과 지급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